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됐습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전남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순천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강진군이 가우도 일대의 외래종업새인 판판스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 계획을 알아봤습니다. 뒤늦게 글을 깨우친 장흥의 할머니들이 시집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판 기념회까지 열 만큼 뜨거운 열정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26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사는 물론 승객들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불리는 전남에서는 어땠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시행 첫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순천의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은 물론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26일부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객이든 기사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거리두기 차원과 서로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 요즘 그 학생들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애들도 위해서 서로가 협심해서 열심히 찾도록 해야죠. 그동안 잠재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던 기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승차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불안한 게 있었는데 지금 확실하고 좋아요.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KTX 등 철도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또 27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비행기 탑승도 제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남 지역 제조업과 고용률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남본부가 내놓은 전남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3월 중 전남 지역 제조업 생산은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감소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코크스 석유 정제가 13.4% 늘어나는 등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10.6% 감소했으나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6,604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말 전남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1,387호로 전월 말 대비 68호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 역시 제조업에서 3만 3천 명 감소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 9천 명 줄었습니다. 4월 중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하락했으며 전세 가격은 0.1% 올랐습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클럽과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명령을 연장한 집합 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 4곳과 콜라텍 14곳 등 18곳입니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중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와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조선이 그리스 해운사로부터 석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해 수주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은 길이 250m, 폭 44m, 높이 21m 규모의 11만 5천 DWT급 석유 운반선 2척을 수주해 조만간 건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선박 건조를 의뢰한 선주사는 그리스의 정통 해운사인 네다마리 타임으로 대한조선과는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재화 중량 톤수인 DWT는 선박에 화물과 연료, 식량을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의미하는 단위로 한 번에 연료 11만 5천 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대한조선은 신규 선박 수주를 통해 안정적인 일감이 확보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진도군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군비 67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에게 임차료 감면이나 융자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농기계 임대료 절반을 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역 주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을 통한 상권 살리기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0년 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90년째 둥지를 틀고 있는 순천역입니다. 1980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순천 대표 상업지역으로 부흥기를 이어갔던 역세권. 하지만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까지 덮치면서 역 주변 상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너스죠, 현재. 월세도 집세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직원들도 다 내보내고.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한 10%나 20%밖에 없어요, 관광객은. 순천시는 상황 타개를 위해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마트 로봇이 안내하는 생태 관광 정보 서비스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스마트 거리를 구현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여기에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 보육 공간과 VR 제작 거점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에 기대감이 높지만 구도심이 번성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상황. 순천시는 본격적인 사업을 앞두고 도시재생 사업구역 임대인과 함께 임대료를 낮추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젊은이들이 좀 몰려들 때 아무래도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나눔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더욱더 역세권으로 몰려든다면 그곳에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 주변 임대료 인하 바람이 불면서 동참하는 임대인이 하나둘씩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상인을 보호하면서 도시 전체를 탈바꿈하는 순천형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강진군이 가우도 인근에 있는 마을에 외국 억새인 팜파스 등을 활용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우도와 팜파스 공원, 청자 박물관 등이 연계해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대구면 상저마을입니다. 2차선 도로를 지나면 가우도가 보일 만큼 관광지와 가까운 곳입니다. 강진군이 상저마을 9만 제곱미터 부지에 민간 자본 115억 원을 투입해 외국 억새인 팜파스 그라스와 핑크뮬리를 이용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팜파스 그라스는 3m가 넘게 자라며 하얀색과 노란색, 연핑크색 등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활력소가 생길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우리 그쪽 농어민만 꼭 일자리 창출만 된 것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 또 아주 엄청난 매일매일 하루에 한 20-30명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되죠. 우리 강진군의 1등 브랜드가 되지 않느냐 꽃동산을 해서 그렇게 제가 생각 중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테마파크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며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저녁에는 빛축제도 진행됩니다. 또 애견파크와 체험시설인 에어돔, 푸드트럭과 카페 등이 들어설 전망이며
특산품 판매장 운영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강진구는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되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 하늘공원과 경주 첨성대, 제주도와 일본 등 팜파스 그라스를 조성해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는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제가 조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가봐야 될 부분인데 일부에서 그 관광객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주 쪽에도 한번 갔다 왔고 그랬는데 아주 관광 코스로 어린이들 가족들이 좋아하는 그 테마파크로 사계절로 해서 하는데 일반 꽃들하고 핑크뮬리, 팜파스 해서 그 다양한 그 꽃 그 테마파크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강진군. 오는 10월이면 조성공사가 시작돼 내년 가을에는 다양한 억새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글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워 시집까지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흥 월림마을 할머니 6명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최근 출판 기념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흥의 한 경로당. 8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책을 보며 무언가를 읊는 듯합니다. 세상에 내 나이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을까? 내 마음은 청춘인데 80이 다 돼야 가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할머니들이 읊는 것은 다름 아닌 직접 지은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할머니들이 처음부터 시를 쓴 건 아닙니다. 6명의 할머니들은 처음에는 글을 쓰거나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학교 문턱도 안 닫아봤어요. 세상이 좋아져서 한글 교실이 생겼다고 해서 얼뜻게 좋든지 6년 동안을 한글 교실에 다녔어요. 이후 할머니들은 지난 세월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쉽지 않은 창작을 많게는 91세부터 적게는 80세까지 노년의 나이에 한글을 배워 시작한 것. 8개월 했죠. 8개월 해가지고 시집도 내고 또 그대로 나름대로 진짜 맞춤법은 틀리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할머니들이 그 의지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했어요. 6명의 할머니들이 만든 시는 책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할머니들은 시방이란 제목으로 세상에 나온 시집은 지난해 두근두근 내 생의 첫 시와 그림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완성됐습니다. 228쪽의 책에는 더도 덜도 없이 할머니들의 삶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요 책이 나온다고 함께 내가 한 70년 동안 연필이라는 것을 뭐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는데 이상하다. 참말로 즐겁다. 이거 뭔 일일까? 그러고 마음적으로 너무나 즐겁습니다. 최근 할머니들의 시집을 축하하는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기념회의 주인공인 6명의 할머니들을 비롯해 가족 50여 명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장흥군도 할머니들의 출판 기념을 축하하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산 올림마을의 시방처럼 장흥군 288개 마을에서 모두 시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할머님들이 책 쓰셨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할머니들의 삶의 무게에서 눅진하게 우러나오는 인생사를 담은 시집 할매들은 시방. 올해 지역문학인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물림의향의 계승교육 수업에 공식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고흥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지역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다시 운영합니다. 고흥군은 21일 일부 사회복지시설을 시작으로 25일부터는 마을회관 515곳과 경로당 640곳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고흥군은 사전에 어르신들을 위한 손소독제와 마스크, 방역물품을 배부했으며 앞으로도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비 유학생 3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비 유학생은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재들에게 지역과 세계를 선도할 리더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비 유학생은 수학 기관과 국가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3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100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해 미래 지역을 이끌어갈 으뜸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과 광양역 사이 주요 도로변에 새로운 가로수길이 조성됐습니다. 광양시는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숲과 하천 등을 연결하는 가로수로 왕벚나무, 애기동백 등을 심었습니다. 가로수길이 조성된 광양읍 신덕로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세풍 일반 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긴 도로입니다. 광양시는 이 도로를 앞으로 동서천 벚꽃길과 연계해 광양에 걷고 싶은 길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목포 낭만버스가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공공형 버스인 낭만버스는 도로 사정으로 대형 버스 진입이 어렵거나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3개 노선이 운영됩니다. 11번은 석현동에서 항도 여중을 거쳐 대양 산단을, 22번은 사막도, 항구포차, 근대 역사공간, 33번은 사막도에서 고화도와 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을 오갑니다. 낭만버스 요금은 기존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순천만 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순천시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도요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1일 탐조, 1박 2일 탐조 형식으로 나눠 운행됩니다. 또한 갈대 빗자루 만들기, 생태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고흥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한 선원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오전 10시 40분쯤 고흥 외나로도 북동방 6.6km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이 호흡 곤란을 호소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상황 접수 22분 만에 응급 환자 A씨를 연안 구조종에 옮겼으며 백야도항에 대기하던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기온이 쑥쑥 올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5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온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주 후반에는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까지 서해 남부 해상에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두꺼운 KF 마스크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숨쉬기가 불편해 코를 내놓는 등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에 따라 KF 마스크보다는 덴탈 마스크와 같은 수술용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료진의 공식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호흡이 편하고 가벼운 덴탈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법으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